원래 방 분리를 잘 했었는데 침대 안에서 아이랑 같이 자기 시작을 했고 아이가 계속 옆에 치대고 만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니 그게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아이가 깼을 때 어떻게 개입을 해줘야 할지. 안녕하세요, 엘젠 멤버 여러분. 오늘은 15개월 무렵의 아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이 아기는 태어날 때 2.5kg, 현재 9.2kg이고요. 예전에는 방 분리를 해서 엄청 잘 잤던 아이인데 15개월 무렵이 되면서 이제 약간의 재접근기, 제2의 분리불안 시기가 온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아이와 다시 합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. 많은 분들이 좀 슬퍼하시겠죠. 분리수면이 어려운데 그 분리수면을 해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근데 이게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를 스무스하게 넘어가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다시 합방하게 된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맞아요.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. 그래서 이 케이스를 좀 보면은 아이와 원래 방 분리를 잘 했었는데 침대 안에서 아이랑 같이 자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계속 옆에 치대고 만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니 어머니께서 이제 침대 밖에서 다시 잠들기 시작하셨고 침대 안까지는 안 들어갔었어야 돼. 그게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침대 안까지 들어가신 것 같아요. 불안해서 깨버릴까. 어디서 기다리기도 어렵고 엄마도 잠은 자야 되고 그러니까 애 침대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. 그죠. 다시 합방을 하고 난 이후에 밤중 게임이 이제 없어지면 다시 방 분리를 하면 될지 그리고 아이가 깼을 때 어떻게 개입을 해줘야 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. 실례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밤중 깨면 없으면 방 분리해요. 다시 네.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밤에 자주 깨는 게 그동안에 엄마하고 이렇게 치대고 자는 것 때문에 깼던 건지 아니면 낮에 뭐 일과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낮잠이라든지 이런 활동 시간이 혹시라도 불안정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밤중 게임에 있어서 이제 대처를 할 때 일단은 침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밖에서 단계적으로 빠져나오시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처음에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수면 의식에 공도 들이고 좀 환경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과를 점검해보는 것은 언제나 기본이에요.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냥 재접근기 문제만 있는 건지 하루 일과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건 기본이고 수면 의식을 더 잘하는 것 이것도 기본이겠죠. 아이를 아주 나른하게 만들어야 될 테니까요. 그리고 말씀하신 점진적으로 멀어지기 기법을 사용해봐야겠네요.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약간 아이들이 실내 학습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. 네. 그런 실내 쌓기 학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특히 이제 재접근기라는 것 자체가 분리불안 때처럼 다시 불안이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엄마라는 사람은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고 엄마가 내가 잠들었을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꼭 돌아온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 그다음에 그거를 지키느라고 깨어있지 않게 되겠죠. 네. 예를 들어서 뭐 양치를 하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양치를 하고 실제 돌아오는 연습들을 좀 해보면 아이가 엄마는 이렇게 사라졌다가 또 다시 오는구나 라는 학습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와 약속하에 떨어지는 시간들을 계속 늘려보고 만들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14개월쯤 됐으면은 시간이 조금 더 길면 좋거든요. 양치 3분보다는 조금 더 긴 샤워? 퍼버법에서 이제 기다리기 시간처럼 한 10분 정도를 여유를 가지고 대신 그걸 잘하려면 수면 의식을 충분히 돼 있어 되고 그래야 10분 사이에 아이가 잠들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. 그죠. 네,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수면 의식을 잘해서 좀 기다려보고 잠들었더라도 엄마가 반드시 돌아가서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.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어줘도 비몽사몽간에 누가 나를 쓰다듬구나라는 생각은 들 테니까요. 그리고 요 정도 큰 원령들이 되면 사실은 이제 잠자리에서 규칙만 지킨다고 이게 다 금방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낮에 양육자하고 생활하면서도 어떤 기준이나 뭐 한계나 뭐 아이하고 맞아요. 약속들을 잘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잠자리에서 했던 약속들도 잘 실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. 그럼 억지로라도 약속을 만들어야 그쵸. 네. 짧게 약속을 네. 하고 네. 항상 확인하고
그 약속이 잘 실행됐을 때는 진한 스킨십이라도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참고를 해서 하시면 더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사실 재우기 더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그럼요. 그게 아마 훈육과 좀 많이 관련이 된 것 같아요. 잔머리를 좀 쓰면 엄마보다 머리 더 좋을 때가 더 많아요. 좋잖아요. 네. 훈육에 있어서 저는 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첫 번째는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분을 좀 잘해야 된다. 아유, 그럼요. 라는 건데, 음. 이게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은 크게 뭘로 볼 수 있을까요?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,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? 애한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, 가족 간의 약속일 수도 있고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그죠. 말씀이잖아요. 맞습니다. 한계를 명확하게 정했으면 애한테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.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서 이중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,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. 그리고 양육자 기준으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느 선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이도 분명 알거든요. 이것도 안 돼, 저것도 안 돼.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-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. 네, 안 되는 게 조금이어야 돼요. 그래야 아이가 그거를 그렇죠. 믿고 성공한. 따를 수가 있겠군요. 네. 그리고 한계 설정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요. 한계 설정하는 것도 또 일관성 있게 이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, 이 한계를 설정할 때는 횟수로 하는 게 가장 좋긴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어줘라고 아이가 얘기를 한다면, 그럼 오늘은 이 책을 딱 2권만 읽어주기까지 허용을 하시고, 그 2권이 끝났으면 그때부터는 화내지 마시고 무반응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원령이 높아지면서 이 훈육은 잠자리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하거든요. 이때 낮 동안에 훈육이 잘 되어 있으면 밤에도 한계 설정도 잘 되고,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더 놀고 싶어 때를 부려도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잘 시간이야 했을 경우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, 아이들의 훈육에 대해서는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알자함 앱에서 육아 질문하기를 통해서도 상황 케이스별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 훈육이 중요해지잖아요. 지금부터는 뭐 계속해서 훈육 싸움이죠. 그러면 네. 수면 교육에 대한 성공을 훈육에 성공한 사례로 처음으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매우 네. 좋습니다.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꿀잠은 꿀잠.